특별한 건 아니고요. 에크로님이에요. Introduction, Method, Result and Discussion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서머리 부분입니다. 오늘 클래리티를 매우 중요하게 제가 다뤘는데요. 가장 이제 논문 쓰기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특별한 테크닉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했어요. 테크닉보다는 좀 볼 수 있는 방법들이죠. 세 가지를 봤었어요. 첫 번째 월드 레벨에서 봤었고, 특히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강조를 했었나요? 한번 되짚어 볼까요? 단어 수준에서는 액션을 나타내는 거는 어디에 넣으시라고요? 네, 액션은 동사에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센텐스 레벨에서는 태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봤어요. 태사용. 네, 태사용에 대해서 가능하면 액티브 보이스 사용해주는 게 클래리티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여러분이 액티브 보이스나 패시브 보이스를 또 구별해서 사용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그건 여러분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른 워크숍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클래리티 관련해서 제가 보이스 설명을 조금 드렸었고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레벨에서는 키텀을 강조해주는, 반복해주는 거, 키워드에서 반복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클래리티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So ensuring clarity will help take your manuscript to the next level.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나온 스트링 복합 명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복합 명사라는 거는 여러분 스트링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좀 실타래잖아요. 스트링 그쵸? 근데 이제 나온 스트링이라는 거는 명사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원래 우리 명사를 수식해주는 문법 요소는 뭔가요? 형용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복합 명사에 나온 스트링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명사를 앞에 나온 명사들이 수식해서 앞에 나온 명사들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이제 좀 인정이 되고 있는 이런 복합 명사들이고요. 각 학문 분야마다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복합 명사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복합 명사를 쓰는 게 명사를 좀 많이 쓰게 되면 연결해가지고 쓰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주 심각한 오류죠. 우리 clarity, 글의 명료성, 그래서 명료성이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요소인데 글의 명료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예요. 명사 계속 연결해서 쓰다 보면요. 그래서 여기의 경우는 명사 5개 명사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왠지 지금 되게 컨퓨징한 걸로 원어민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원어민에게 교정을 하라고 하면은 전치사를 사용을 해서 확장을 해줘요.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일단 뜻을 모르더라도 얼른 보면 우리는 이쪽 문장이 조금 더 낯익잖아요. 조금 더 보기 쉬울 것 같은데 원어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명사를 계속 연결해서 쓰는 것보다는 중간에 끊어서 전치사 사용해서 확장해주는 걸 조금 더 클래리티가 높은 문장으로 표현을 봅니다. 여기 이제 플래저리즘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처음에 이제 시작 단계에서 내가 이제 쓴 단어들을 보시는 거예요. 표현들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어떤 기존의 어떤 소스에서 온 건지 아티클에서 왔다거나 또 웹사이트에서 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인 경우는 그런 경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인 경우는 플래저리즘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어떤 소스에서 가져왔어요. 그런 경우 또 이제 또 질문해야 돼요. 카피를 해온 건지 만약에 그대로 카피를 해왔으니까 안 해왔어요. 안 했다면은 또 여기서 또 살펴볼게. 카피를 그대로 한 건 아니지만은 약간 그 단어 몇 개만 바꿨으니까 그쵸?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플래저리즘에 속해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예시처럼.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은 플래저리즘이 아닌 거고요. 다시 여기로 돌아갔을 때 만약에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했고 카피를 했으면 여러분 코테이션 마크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안 돼 있으면 플래저리즘이고 되어져 있으면 플래저리즘 아닌 거고 이런 것들 여러분 따라가시면서 내가 플래저리즘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먼저 undertaking research on what is already known. 이미 이제 알려진 이미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들이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써내려 갈 것인지. Analyzing findings of other research.
다른 연구들의 어떤 결과들도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 나가는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기존의 연구들을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디스커션 부분에서 내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왔던 비슷한 결과들을 또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기존의 연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디스커션 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잘 활용을 해서 또 우리 논문에서 내 논문에서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써야 되는데요. 그럴 때 비교하거나 또는 컨트래스팅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할 때 패러프레이징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패러프레이징은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다른 연구자들의 아이들이 빌려오는데 이제 하는데 결국 플래저리즘으로부터 보호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고요. 패러프레이징 할 때는 일단 글을 제대로 다시 쓰는 거죠. 리라이팅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Your own words. 쓴 단어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근데 그대로 써야 될 단어들도 있습니다. 바꾸면 안 되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것들은 저희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똑같이 하되 문장을 보면 문장이 달라 보여야 돼요. 많이 달라 보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어쨌든 패러프레이징을 하게 돼도 그 안에 사이테이션을 꼭 해줘야 되겠죠. 언제 이제 패러프레이징 저희가 필요하나요? 보통 어떤 주장에 대해서 지지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디스커션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패러프레이징은요. 그리고 이제 현재 연구의 주가 되고 있는 어떤 연구들을 다시 내가 언급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point of view를 설명할 때 예시로도 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연구자로서 어떤 동의하지 않는 어떤 입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도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너무 원초적인 질문인가요? 좋은 거예요. 네, 일단 패러프레이징을 한다는 거는요, 기존의 연구를 이제 사이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내 연구의 크레디빌리티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근거 있게 내가 하는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 연구의 브레드와 뎁스를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에비던스를 제시하는 거니까 독자들도 이제 내 얘기를 믿어라, 이렇게 퍼스웨이드 하는 그런 좋은, 그러니까 잘하면은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패러프레이징입니다. 리스폰스 레터를 쓸 때는 보통 이제 각 리뷰어 1, 2, 3별로 워드 파일을 하나씩 하죠 보통. 아니면 이건 저널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요. 어떤 저널에서는 리뷰어 1, 2, 3를 또 한꺼번에 보내기도 하고요. 한 워드에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떼어쓰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처음에 리뷰어 커멘트들 받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 커멘트들을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알려줘야 돼요. 그 리뷰어들이 다시 보게 될 때 다시 보라고. 네, 이렇게 해서 카피 페이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사이사이에 리뷰어들의 커멘트가 쭉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우리의 답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했는지 정말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요. 하나로 놓치시면 안 돼요. 중간에 빼먹으시면 안 되고, 정말 어떤 체인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또 메인 스크립에 몇 페이지에, 요즘에 라인 넘버까지 꼭 챙기거든요. 몇 번째 라인에 돼 있는지. 이렇게 지금처럼 comment accepted, discussion change according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게 들어갑니다. 앱스트랙이라고 하면은 우리 전체 연구의 서머리나 오버뷰가 되겠죠. 그리고 에디터에게는 이 연구가 뭐에 대한 거고, 그쵸?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그런 의견을 확실히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리더들이 보통 처음에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 앱스트랙을 먼저 확인하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이 페이퍼를 더 자세히 읽고 싶어. 내 분야에 너무 맞고 꼭 읽어야 돼. 그런 경우 이제 더 앱스트랙을 본 다음에 전체를 보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네, Final tips for targeting the right journal. 네, 스터디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그쵸? 여기서 말한 스터디는 또 연구하는 것처럼 정말 자세히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타겟팅 하려고 하는 저널을 찾는 경우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이미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걸렸어요. 그쵸? 연구를 계획을 하고 또 연구 진행을 하고 또 영어로 써내서 에디팅까지 받고 이러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부터 또 다른 저니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널을 선택을 해서 선택한 전에 투고를 하고 또 투고를 해서 리뷰 데스크 리젝션을 받지 않고 피어 리뷰를 받아서 또 이렇게 커멘트를 받아서 또 커멘트에 대한 리스폰스 레터를 써서 리비전을 해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가 이 부분인데요. 그 저널들의 에임이나 스코프, 미션들을 잘 확인해야 되겠고요. 과연 내가 이 저널에 제대로 투고를 하고 있는 건지 살펴보시고 가이드라인 또 나와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되게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 투고하고자 하는 그 저널이 있잖아요. 그 저널에 들어가셔서 최근에 퍼블리시한 페이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페이퍼들을 대여섯 개만 보더라도요. 한 요즘에 어떤 토픽들이 조금 주를 이루고 있고 이 저널에서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특히 이제 어제 내용과 조금 연관을 시키면 앱스트랙을 작성할 때도 최근에 발표된 그 저널들에 발표된 퍼블리케이션을 확인하고 거기에 이제 앱스트랙은 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실제 앱 쓰여진 가이드라인 보는 것도 앱스트랙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So we'll start. The first is just the title itself. Now, like I said, your title, your abstract, your figures, your tables, and select paragraphs in your introduction and discussion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a journal editor will first look at. They need to get pretty much the whole picture just by looking at that. They don't necessarily always read the whole manuscript at the first go because they get so many manuscripts. So you need to make sure that these particular sections are informative, they are clear, and they're painting the whole picture without forcing the reader to have to dig very deep into the document to understand what your story is all about.